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이웃 막내딸내미 정혜선입니다. 7월은 온통 비, 비, 비. 장마로 하루 건너 비. 날이 맑아도 습기로 인해 늘 젖어 있는 듯한 7월입니다. 날씨는 조금 눅눅하고 끈적이지만 그래도 마음만큼은 밝고 맑고 깨끗하길 바라보며 오늘 여러분의 이웃 막내딸내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고향 라디오에는 여러분의 이웃 막내딸내미 외에도 너무도 많은 재밌고 유쾌하고 또 정보도 풍부한 방송을 매달 송출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2달에 한 번 우리 고향 라디오 DJ들이 모여 더 좋은 방송을 위한 간담회를 하는 날, 고향 라디오 DJ들이 각자 돌아가며 메인 진행을 맡고 진행 맡은 DJ가 주제도 정해 여자들의 수다란 프로그램을 송출하고 있습니다. 여자들의 수다인 만큼 온갖 수다를 웃음과 함께 실컷 떨며 즐겁게 녹음해 방송하고 있는데 이번 달엔 5기 DJ이신 Y님이 내 인생의 새 남자라는 주제를 주시며 얘기거리 생각해 오라 하시는데 오늘 여자들의 수다에선 다 못할 듯해서 내 인생에 잊지 못할 새 남자 중 2명에 대한 이야기를 미리 수포라고 하긴 그렇지만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내 인생의 새 남자란 주제에 남자? 스쳐간 남자들? 가령 첫사랑이라든가 2번째 사랑이라든가 끝사랑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생각해야 되나 고민이 좀 많았었는데요.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추면 너무 재밌겠지만 또 그쪽으로는 진짜로 할 얘기가 별로 없는 저로서는 난감하기까지 했는데 그냥 포괄적으로 잊히지 않는 남자라는 나와는 다른 성을 가진 그분들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잊히지 않는 남자. 그분은 제게 선생님이란 커다란 존재로 찾아와 주신 정말 감사한 분이랍니다. 저는 선생님이란 존재를 정말 갖고 싶었어요. 학교를 다니지 못했기에 선생님이라 부를 사람이 없었고 선생님이란 존재는 정말 늘 선망의 대상이었는데 33살 때 그 소망을 이뤘지요. 제가 일산직업학교, 지금은 일산직업능력센터란 곳을 들어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직업교육을 받으며 처음으로 제게도 선생님이란 존재가 생겼답니다. 나이 많은 학생이었던 저는 선생님이라 부를 수 있는 분들이 생겨서 얼마나 좋았던지 선생님 하며 졸졸 따라다니곤 했었는데 그중 공과장님이셨던 연세 지긋한 선생님을 늘 잊지 못하고 있답니다. 커다란 뿔테 안경을 쓰시고 바짝 마르신 선생님은 그냥 뭐든지 척척 만들어내셨지요. 귀금속 공예를 배웠었는데요. 금은 비싸서 늘 은으로 실습을 했는데 녹이고 망치로 두드리고 쓱쓱 몇 번만 줄질을 하면 반지가 생기고 펜던트가 나오고 이어링이 만들어져 얼마나 신기했었는지요. 그때나 지금이나 손재주 없었던 저는 늘 뭘 만들어도 어설펐고 취업이 목적이었던 직업학교인데 다들 취업 나가고 없는데 나이가 많아서 휠체어를 타서 열악한 조건이었던지라 취업 못하고 있었지요. 걱정 마레이, 내 너는 꼭 취업 시켜줄 꼬마 하시며 제 사정을 다 하셨던 선생님은 끝까지 절 안심시켜 주셨지요. 덕분에 다들 취업 나간 빈 기숙사에 혼자 있어도 그리 걱정되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드디어 기다림의 시간이 지나 선생님이 가자고 하셔서 따라가 보니 성수동의 아파트형 공장
기금속 공장들이 지금도 지하나 협소한 곳에 있다 보니 휠체어를 탄 저로선 도저히 근무 조건이 안 맞았었는데 그 아파트형 공장은 정말 저에겐 파라다이스와도 같은 곳이었답니다. 바로 취업이 되었고 근처 살만한 방도 그 당시 복덕방을 돌아다니시며 직접 구해주셨던 감사했던 선생님. 남들보다 10분 먼저 출근해서 네 책상에라도 닦고 있어라. 성실한 모습 보이면 그것이 직장생활의 첫 번째 기본이라란 말씀을 새겨 늘 첫 번째로 출근. 직장생활 7년 동안 한 번도 지각하지 않았던 것 역시 선생님의 귀한 가르침 덕분이었답니다. 직장생활하며 그래도 스승의 날이면 찾아뵈러 애썼는데 그런 것을 참 싫어하셨던 꼬장하셨던 선생님은 잘 만나주지 않으셨고 결혼한다 청첩장 들고 가니 그때 한번 얼굴 보여주시고 결혼식에 조용히 다녀가신 뒤 사는 게 바빠 연락 못 드린 몇 년 새 세상을 떠나셨다는 소식에 얼마나 가슴을 치며 울었던지요. 한 번이라도 더 배웠어야 했는데 식사라도 아니 따뜻한 차라도 한 잔 더 대접해 드렸어야 했는데 커피를 좋아하셨던 선생님 학교 다닐 때 외출 나갔다 커피 좋아하시는 선생님이 생각나 일회용 드립커피 하나 사다 드리면 그거 한 팩을 종일 우려내 드시며 네, 네가 사다 준 거라 아껴 먹는데이 하셨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합니다. 할아버지 선생님 덕분에 기술 잘 배워 취업하여 그 기반으로 지금을 살고 있습니다. 부디 편안히 계시길요. 존경합니다, 선생님. 또 한 분의 남자는 선생님의 소개로 취업하게 된 회사의 사장님이셨던 분인데요. 겨울 첫 출근을 한 날 마침 연말 선물을 나눠주셨는데 따뜻한 목도리를 전 직원에게 나눠주고 계시면서 칠판에 뭘 써가며 직원들을 독려하고 계신 듯 했는데 세상에 작은 보드판에 글씨를 쓰시는데 우와 글씨체가 어찌나 멋지던지요. 약간 서양인 닮은 외모에 사투리를 쓰시는 음성이 매력적이셨던 사장님이었는데요. 장애인을 직원으로 많이 써주셨고 덕분에 저도 취업할 수 있었고요. 또 장애인 사원에게 알게 모르게 배려도 많이 해주셨었답니다. 물론 모든 기업 오너가 다 칭찬받을 순 없겠고 모든 이에게 다 좋을 순 없지만 저 역시 불만스러웠던 일도 있었고요. 그러나 그 한두 가지보다 더 감사했던 일이 많았던 분이었는데 자취한다는 것 아시고 그 당시 점심 식권을 주어 직원들이 구내식당서 점심 먹었었는데 저에겐 저녁도 먹고 가라 저녁 식권도 챙겨주셨고 자취방에 한겨울에 갑자기 보일러가 터져 깜깜해하고 있을 때 직원들을 보내 도와주셨고 무엇보다 제가 시력이 안 좋아 업무적인 일로 실장님과 트러블이 있었거든요. 제가 한 일은 기금속 공장의 기초적인 업무로 일명 왁스 작업, 반지, 이어링 등 제품을 만들 때 일일이 금을 녹여 망치로 두드려가며 제품을 만들 수 없기에 일명 몰드 작업이라고 고무인 몰드에 반지 모양의 본을 초로 만들어 금을 녹여 반지 등을 대량으로 만드는데 그 초작업이 상당히 섬세한 작업으로 몰드에 왁스를 주입할 때 손으로 잡아 어느 정도의 힘을 주어 잘 주입하지 않으면 공기가 들어가 금물을 부었을 때 기포가 생겨 구멍이 나면 그 제품은 상품 가치가 없어서 다시 녹여야 하는데 열을 가해 녹이는 작업을 하면 금이 날아가는 일명 노스 현상이 생기기에 퍽 예민한 작업인데요. 저는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초짜라 실수도 많았던 때라 불량 나온 제품이 제 탓이 되어버린 사건이 생겼었답니다.
제 책상에 구멍 숭숭 뚫린 반지 5개를 탁 던지듯 놓으며 잡아먹을 듯 놀아보며 이거 어떡할 거냐며 종닥치는 실장이란 사람. 어찌나 쫄리던지요. 이렇게 실수만 할 거면 당장 그만둬요 하는데 눈앞이 깜깜. 전 뒤로 물러설 것이 없었거든요. 33세 세상에 나와 첫 직장. 집으로는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돈 벌며 사람답게 살 거라고 큰 소리치고 나왔었고 휠체어를 타기에 다른 공장들은 협소해서 갈 곳도 없고 그래서 대들었지요. 그게 왜 꼭 제 탓인가요? 실장님이 줌을 잘못 부어 실수하신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실장님이 뭐라고 저한테 간도라 마라 하시냐고. 지금 생각함 무슨 배짱이었는지요. 한바탕 난리가 났고 사장실로 불려갔지요. 혜선아, 학상은 안 된다. 사장님의 말씀에 아직도 분이 안 풀려 벌벌 떨리는 목소리로 사람 같지 않은 사람도 사람 대접해야 하느냐고 했더랬지요. 옆에 있던 과장님 크크 웃어 참느라 난리. 그 실장이란 분이 좀 실력이 부족해서 실수가 많았고 늘 왁스실에 사람들 탓으로 돌려 나 이전에도 등살에 몇몇 못 견디고 그만둔 상태에서 제가 입사를 한 것이었더라고요. 그 일은 결론은 반반의 책임이 되었고 그 뒤로 그 실장님은 또 다른 실수로 인해 퇴사 조치. 저는 눈이 나쁜 이유로 실수가 생긴다 생각하신 선생님이 그 당시 큰 안과를 데려가셔서 나식 시술을 해준다고 검사를 했었고 워낙 망막박리의 고도근시라 나식을 못한다는 결론으로 인해 실망하고 있는데 가장 밝은 전등을 하나 더 사오셔서 내 자리에 추가로 달아주시며 혜선아 못 고친단다. 그냥 그대로 살자. 하시더군요. 어쩌면 저의 실수로 금제품에 노수가 많이 생길 수도 있는 상황임에도 퇴사 조치 안 하시고 형광등 환한 걸로 더 달아주시며 배려해 주셨던 사장님 덕분에 7년 동안 편안히 근무할 수 있었지요. 또 추석이었는데 보너스가 어느 해부턴가 없어지고 참치캔 하나로 변동되어 직원들 사이에 불만이 많았던 때 저도 아쉬운 마음으로 참치캔 하나 들고 엄마 계시는 언니 집에 가려고 전철을 탔는데 우연히 사장님을 만나게 되었지 뭐예요. 3호선 전철 안. 종로 가시려고 탄 지하철에서 절 보시고는 집에 가냐고 잘 쉬다 오라 하시더니 지갑에서 10만 원을 꺼내주시며 집에 가서 엄마랑 밥이라도 사 먹으라고 하시는데 저만의 특별 보너스였답니다. 그 당시 아무에게도 얘기 못하고 감사함으로 간직하고 있는 따뜻한 에피소드네요. 그 후 결혼과 육아로 퇴사 후 아들 돌잔치를 그래도 옛 직장 동료들밖에 오실 분들이 없을 것 같아 회사 근처 뷔페를 잡아 했는데 사장님이 오셨지 뭐예요. 아가 돌팔질을 해갖고 오셔서는 오늘 우리 회사 회식이니 많이들 먹고 가라고 조크를 던지신 뒤 바빠서 먼저 간다고 가시는 거 뵌 게 마지막인 듯 합니다. 지금도 열심히 사업 번창하며 뛰고 계신다는데 한번 뵙고 싶은데 기회가 없네요. 이렇듯 좋은 분들이 많았던 제 인생의 남자 셋 중 2분의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나머지 한 분 얘기는 왜 안 들려주냐고요? 그건 여자들의 수다에서 수다로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웃 막내딸내미 애청자 여러분들 여자들의 수다도 기대해 주시길요. 그럼 오늘은 긴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무더운 날들 조금 더 잘 견디시길요. 곧 춥다 할 때가 올 거예요. 지금까지 기술의 박수진, 진행의 정혜선이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